자, 로켓 사용수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나요? 후쿠오카의 구르메라는 것입니다. 후쿠오카 여행 중에 한국 여행객들이 없는 진짜 일본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가볍게 당일로 다녀오기 좋은 후쿠오카에서 전철 타면 30분 만에 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먹을 게 정말 많습니다. 먹는 거, 먹거리. 돈코츠 라면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야키토리라고 하죠. 가게가 200개가 넘게 야. 있어요. 게다가 양조장들도 진짜 많아요. 그중에는 300년 된 아주 유명한 양조장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후쿠오카 구르메. 오늘은 형수다가 구르메로 가겠네요. 맞습니다. 형수다에서 했던 일본 카레 사건 네. 기억나시죠? 아직 재심 중인 이 하야시 마스미가 일본의 여성 사형수 중에 11번째인데요. 오늘의 사건의 주인공은 5번째입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딱 2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5년에는 TV 드라마로 나왔고요. 책으로도 출판이 됐는데요. 책으로도. 근데 책에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은 반전에 치정에 온갖 것들이 다 얽혀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로이 강고후 검은 간호사들. 간호사면은 백의 천사인데 살인자들이니까 검은 간호사라고. 검은 간호사. 자, 오늘의 사형수. 아. 좀 세게 생겼다. 일본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그런 얼굴 같은데.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름은 여시다 준코, 1959년 7월 12일생이고요. 준코는 간호사였어요. 아, 그래서 이 검은 간호사라는 책이 간호사니까 혹시 병원에 살인을 저지른 건가? 무슨 사건이었어요? 2001년 8월 2일 중년으로 보이는 여자랑 그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가 구름의 경찰서를 같이 찾아옵니다. 이상한 건 여자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아무래도 이게 속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같이 왔는데 한 사람은 협박당했다고 하고 한 사람은 사기인 것 같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인데요? 여자는 조카였고요. 남자는 여성의 삼촌이었습니다. 아, 조카랑 삼촌. 근데 그 여자는 대체 누구한테 무슨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이 빌려간 돈이 300만 엔 정도 되는데 남편 대신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땅을 몰래 팔려고 했대요. 자식이 부모 땅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자신의 삼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단박에 그 내연녀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신고를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땅까지 팔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그렇죠. 그런데 삼촌이 의심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조카의 남편이 2년 전에 이미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내연녀가 연락이 와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다고요? 그걸 믿고 아버지 땅까지 팔려고 했다?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한데. 말이 안 되죠. 사실 돈을 뭐 빌렸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뭐 뒤늦게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듣고 있던 경찰도 뭔가 이 여성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상황을 꼬치꼬치 캐묻고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지 이거? 경찰서까지 와놓고. 그래서요? 결국 둘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이 둘이 다시 경찰서를 찾아와요. 이 여성이 사실은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고 그 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자수를 하러 왔다. 뭐야, 남편을 죽이다니? 남편은 왜? 남편이 바람이 났고 내연녀한테 빚까지 져서 홧김에 내가 살해했다. 근데 나중에서야 그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속아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아니, 확실하지도 않은데 남편을 살해? 그럼 자수하러 온 게 사형수였던 건가요? 아니에요. 자수하러 온 사람은 히토미. 히토미를 속인 친구가 바로 사형수 요시다 준코였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근데 진짜 죽인 거 맞아요? 죽은 건 확실했어요.
이 경찰들이 당시 기록을 봤더니 아침 일찍 아내가 119로 신고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신고였고요.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셨고요. 전날에도 술을 많이 마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내가 한 거죠. 그러면 과음으로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 부검으로도 타살인지 몰랐던 건가요? 부검을 하지 않은 걸로 돼 있었어요. 멀쩡하게 보험 처리까지 다 되어 있었고요. 보험금으로 3,300만 엔,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걸로 돼 있었습니다. 3억 3천. 근데 보험금 때문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내연녀 때문에 화가 나서 죽였다며. 확인도 안 하고 남편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 히토미는 이미 5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같이 사는 내내 바람도 피우고 빚을 지고 다녀서 번가로 갔다고 했어요. 둘 사이에 애가 셋이나 있어서요. 네, 법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남편만 듣고 온 거죠. 애가 셋이나 있었어. 그런데도 살해했다고. 네, 외도랑 빚 때문에 별거까지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의 내연녀라는 여자한테서 매일 같이 전화가 왔대요. 남편이 759만 엔, 그러니까 7,500만 원이 넘는 돈을 누군가한테 빌린 것 같은데 그게 위험한 사람들한테서 빌린 것 같다고 했어요. 갚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니까 히토미가 결국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죽였다는 거예요? 1999년 3월 27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이 문제를 얘기할 게 있다면서 남편을 집으로 불렀대요. 저녁 시간에 오기로 해서 히토미가 카레를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아내가 차려준 식사니까 그릇을 싹 다 비웠다는 거죠. 근데 곧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토미가 카레에 수면제하고 호흡 억제제를 넣었던 거예요. 근데 호흡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를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완전 재울 생각이었네. 절대 못 일어나게. 근데 술 때문에 죽은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네. 야, 잠든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지? 히토미의 남편이 잠이 드니까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공범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요시다 준코, 히토미, 미유키, 카지코.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사람은 같은 간호 전문대학교를 다녔대요. 그냥 간호사니까 뭔가 술을 쓰긴 했을 텐데 어쨌든 이 바로 옆방에 아이들과 친정 엄마가 자고 있어서 히토미는 가족들이 잠에서 깨지 않는지 망을 보고요. 히토미 옆에 있는 이 두 사람, 미유키와 카즈코가 위스키 한 병을 천천히 넣어줬어요. 아, 그래서 술 때문에 죽은 그렇습니다. 걸로 네. 결론이 났던 거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의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 중간에 깨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사형수 준코는 뭐 한 거예요? 청진기로 심장 박동을 체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 히토미를 향해서 소리 없이 미소를 띠고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히토미의 남편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무서워. 이제 곧 끝날 거다. 그러니까 신났네, 아주 그냥. 근데 준코가 협박할 자격이 돼?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진짜. 네? 처음 경찰서에 다녀온 후에 히토미의 차 와이퍼에 종이 하나가 끼워져 있었대요. 오토 고로시타노와 와타시 데스. 남편을 죽인 건 나입니다. 히토미. 이렇게요. 남편을 죽인 게 히토미라고. 막마 맞잖아. 네, 이건 히토미가 남편을 살인하기 전에 직접 쓴 거였어요. 설마 나중에 발각됐을 때 히토미 혼자 한 거라고 하려고 미리 써놓은 거 아닌가? 이걸 히토미 차에 꽂아둔 건 누구지? 이걸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형수 준코입니다. 경찰에 물어봤자 소용없다. 나에게는 네가 직접 쓰고 서명한 게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근데 예상이 빗나간 거죠. 이걸 본 히토미는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수를 해버린 거예요. 야, 근데 이거 히토미가 자수를 안 했으면 영원히 묻힐 뻔했네. 아 근데 돈 얘기는 뭐야?
아버지 땅까지 팔 생각이었다는 건 히토미가 돈이 필요하긴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히토미 말로는 다음 살인 때 자기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면서 실패로 돌아가자 준코가 그동안 선생님과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이런 식으로 그동안 들었던 비용들을 모두 토해내라고 했대요. 아버지 땅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하면서요. 그럼 뭐야? 선생님이랑 같이 고생을 했다? 공범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요.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뭐 의사 선생님? 근데 다음 살인이란 이거 누굴 또 죽이려고 했던 건가? 네, 여기 히토미 옆에 있는 미유키의 어머니였어요. 친엄마? 네, 맞아요. 친어머니고요. 당시 82세였어요. 이건 언제였는데요? 2000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 히토미 혼자 미유키 어머니 집에 찾아가요. 자신을 함정사무소 직원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알아봐 달라고 누군가한테 의뢰를 받았다 이렇게 속이고 갑니다. 한참을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잠시 고개를 돌리자 히토미가 그때 어머니의 목에 주사바늘을 찌르려고 한 겁니다. 주사바늘을? 근데 이 미유키의 어머니가 당뇨병이어서 고용량의 인슐린을 준비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됐던 거죠. 만약에 그 주사바늘이 꽂혔다면 결국 저혈당 쇼크로 돌아가셨을 뻔한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거 성공했으면 또 사고사로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맞아요. 야, 근데 진짜 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공범이니까. 아니 근데 왜 협박을 해? 다 같이 하고 한 건데. 그렇지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 얘기를 들은 경찰 입장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자기들의 말뿐이잖아요. 게다가 간호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네. 증거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내사에 들어갑니다. 일단 히토미를 몰래 만나면서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하나씩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만으로는 바로 체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미유키의 어머니를 살해했던 사실은 금방 확인됐어요. 피해자가 계시니까. 근데 피해자는 어머니가 본 건 히토미뿐이었으니까 나머지 3명을 체포할 근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 4명의 가족관계를 확인을 하다가 히토미의 남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가족 중에 또? 누구의 가족인데? 그게 카즈코의 남편이었어요. 가족과의 남편. 98년 1월에 사망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8년엔 카즈코의 남편이, 99년엔 히토미의 남편이 사망을 하고요. 1년 후 미유키의 어머니까지 사망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그것도 각자 가족 중에 한 명씩. 야, 이미 3년 전인데 그냥 넘어간 거면은 남편도 갑자기 죽은 것처럼 꾸몄겠네요. 맞습니다. 자다가 급사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때 그 거만이가 CT를 찍었는데요. 뇌혈관에 공기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연사가 아닌 것 같다. 부검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경찰서에 연락을 했는데 또 부검을 안 해요. 아, 그때 부검을 했어야 되는데. 보험금 탔죠? 탔죠. 네, 3,498만 엔, 거의 3억 5천에 가까운 보험금을 탔어요. 카즈코 남편의 사망 보험금은 모두 준코가 가져갔을 거라고 했어요. 자신도 남편의 보험금에 퇴직금 3천만 엔까지 모두 준코에게 줬다고 하면서요. 나눠 가진 게 아니고 준코한테. 그러니까 6억이 넘는 돈인데 큰 돈이잖아요. 근데 2명은 남편을 살해했는데 왜 미유키는 어머니였을까? 혹시 미유키만 결혼을 안 했던 건가? 야, 맞습니다. 맞아요? 미유키만 미혼이었어요. 그냥 각자 가족 한 명을 그냥 고른 건가? 그럼 준코 가족 중에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모두의 입을 열어봐야 했죠. 그래서 어쩌면 히토미한테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얘기를 들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마음이 바뀐 건가? 그러니까. 왜냐면요.
히토미가 자수한 지 8개월이 지난 2002년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남편을 죽인 것도 후회스럽고 앞으로 아이들이 또 어떻게 살아갈지도 걱정이다 이러면서 살충제를 마셔버린 거예요. 아유, 가족들이 바로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알고 보니까 준코에게 계속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8개월간 아까 그 종이도 와이퍼에 꽂아두더니 얼마나 괴롭혔을 거야. 그 협박한 걸로 일단 체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요. 4명을 모두 히토미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범인 준코의 추악한 계획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아니 왜 그랬대? 준코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왜 남편을 그리고 어머니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는지가 중요하죠. 동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셋 다 준코에게 크게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요, 그런 고마운 마음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이다. 뭐 어쨌든 대학도 같이 나왔고 완전 절친 아니겠어요? 대학교 때도 넷이 서로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대요. 준코가 전창생들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 대학 졸업 후 거의 10년 만이었어요. 학교 때는 친하지도 않았는데 10년 만에. 네, 가장 먼저 만났던 건 자신의 어머니 살인에 동의했던 미유키였어요. 미유키가 다니던 병원에 어느 날 파트타임으로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그게 준코였대요. 둘은 아주 빠르게 친해졌다고 해요. 그러다 미유키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부남인데 그 남자 아이까지 가졌다가 몇 번 잃었다고요. 헤어지려고 이사도 여러 번 다녔지만 계속 찾아내서 끊어내질 못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은 준코가 해결해 보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진짜 그 후로 유부남이 찾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그게 어머니 목숨을 내줄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본업이 간호사가 아니라 해결사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카츠코랑 셋이 한 병원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은 자수했던 사람 빼고 셋이 다 딱 모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가지코는 왜 준코를 고마워한 걸까요? 카즈코는 내선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없었대요. 준코는 그런 카즈코에게 항상 말을 먼저 걸어준 거죠. 좋아하는 게 뭐야? 요즘 고민이 뭐야? 그러니까 카즈코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얘기를 준코한테 털어놨대요. 준코, 난 우리 남편이 언제든 다른 여자를 만날 것 같아. 그래서 난 항상 너무 불안해.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들은 준코가 그렇게 걱정되면 알아봐 주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카즈코 차에서 남편이 숨겨둔 수면제가 나온 거예요. 남편이 그 수면제를 카즈코에게 먹여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이까지 모두 죽일 거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5천만 엔이 나오면 내연녀랑 살 계획이었다고요. 카즈코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와 자신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살해해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 소설에 드라마까지 나왔는지 알겠네. 이게. 그래서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한 걸로 위장을 하려고 음식에 을 넣어서 매일 먹였는데 사실 이게 이론대로 되지는 않더래요. 거의 한 달 동안 식폐만 하다가 결국 남편의 팔에 주사기를 꽂고 를 넣어서 살해한 거였어요. 야, 한 달 내내 먹이고 찌르고 기가 막히다 이거. 네. 야, 설마 자수했던 히토미처럼 또 말만 믿고 그런 거였나?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낼 수 없는 정보들이 있었어요. 과연 준코 혼자서 해낼 수 있었을까 싶은 이 얼토당토하는 스토리에 아주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래 맞아 그 선생님. 그게 대체 누구예요? 일본 황실 혈통이라서 경찰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분이라고 했대요.
결국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요.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애초에 없는 존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 어떻게 건드려? 중코의 거짓말에 애들 아빠의 친어머니 목숨까지 다 내줬네. 너무하냐 이거 진짜. 자, 이렇게 그동안 모두의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정보를 캐고요. 중재자로 나서서 합의를 해주고 사고를 무마하는 그 비용을 모두 받아냈어요. 그렇게 받은 돈이 무려 2억엔. 2억엔 20억. 그 돈을 혼자 썼다고? 뭐야 도박이라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사고요. 에? 하와이 여행도 가고 뭐 마사지도 받고 쉽게 말해서 전부 사치하는 데 탕진을 한 거예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을 넘게 쓰기도 했답니다. 야 목숨값으로. 아, 이거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준코가 저지른 범죄들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가족, 학창 시절 모든 게 탈탈 털리기 시작합니다. 학창 시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나 보네.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준코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있었대요. 네, 고등학교 때 전창생들은 준코의 남자친구가 회사 사장 아들인 줄 알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돈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동급생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친구가 임신을 해서 중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서는 힘들어.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돈을 빌리고 다녔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교가 완전 뒤집어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아, 서로 아무도 몰랐다고? 이 얘기를 꼭 했대요.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참 기가 막히다 이거. 씨. 근데 이렇게 된 거는요. 안 도와주면 딱 죄책감 들게 만드는 말이에요. 나도 일부 내고 너도 내야 돼. 아니면 걔가 너무 불쌍해진다. 그리고 여러 명이 조금씩 나눠서 내자도 아니고 너랑 나랑 딱 둘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금통 배라도 갈라야지. 그럼 그렇게 딱 만드네. 야.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는 심리적 변화가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는 그 사건을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2개월 정학 처분을 받고 사실 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따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다시 대학을 간 거였고요. 그 자잘하다고 생각한 뭐 거짓말 때문에 해괴한 괴물로 그냥 커버린 거네. 맞아요. 결혼 후에도 이상한 선택을 해요. 남편의 할머니 호적에 양자로 들어가요. 아니 남편 할머니 밑에 그럼 숙모버리잖아. 아내가 아니고. 아, 이것도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할머니한테 재산으로 땅을 물려받고 이걸 담보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아서 네, 다 써요. 그리고 남편이랑 2년 만에 별거를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 살인을 동의했던 그 미유키가 있는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딱 돈이 떨어지니까 이건 일부러 노리고 간 거네. 3천만 원이면 3억인데 그걸 2년 만에 다 썼다는 것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진짜. 기가 막히네. 같이 살인도 저지른 공범이니까 떨어질 수가 없었나 봐요. 4명이 고급 아파트 한 동에 같이 살기 시작을 해요. 가장 꼭대기층에 산 건 뭐 사형수인 준코. 사건이 모두 밝혀지고 나서 언론에서는 이들을 여왕님과 노예라고 불렀어요. 다들 준코 집에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집안일을 다 했고요. 준코 방엔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미유키. 이 미유키는 정신적으로만 지배당한 게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지배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혼했던 거 아니야? 유일하게 미혼이었잖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앞서 20년 전에 일본에 전청조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야. 둘이서 여성들이 잠자리를 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10년이잖아요, 이 조종당한 세월이. 네. 근데 그 말을 믿어요. 허허. 그래서 치마도 못 입게 하고 남자 향수만 뿌리게 했다는 뭐 그런 썰도 이렇게 다닐 정도였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전혀 안 되는 상황까지 갔네. 근데 자수한 사람은 그래도 벗어났으니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둘은 쉽게 안 켰는데. 수사를 받다가 다들 정신을 차렸어요. 첫 재판 때 준코가 3명 앞에서 울면서 사과를 했는데 4시간이 넘게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눈 한 번 맞춰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 와중에 또 머리를 써요. 이 사건을 모두 되돌릴 수 있는 사람, 준코랑 상관없이 이건 다 내가 한 일이고 지금까지 한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면 뒤집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요. 자기는 현장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냈을 것 같습니까?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좀 가늠이 안 되는데. 네. 가장 먼저 자수를 했던 히토미였어요. 아, 히tom이. 그런데 히토미가 답장을 보냅니다. 바보 취급하지 마라. 속이 시원하네. 이제는 속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예상을 모두 뒤집고 모든 범행의 증거는 준코한테서 나옵니다. 이 준코가 메모왕이었거든요. 이 범행에 사용한 약품들이 뭐였는지, 범행 당시 공범들 역할이 뭐였는지 아주 꼼꼼하게 적어놨대요. 그러니까 범행 일지를 다 적어놓은 거네요. 맞아요. 거기에는 뭐 이런 것도 적혀 있었대요. 本日やっと念願やった 3,450만 원. 근데 이걸 쓴 날이 첫 번째 살인 카즈코 남편의 보험금이 들어오는 날이었대요. 아유, 야, 야호가 진짜 열받는다. 아니 자기가 사람을 조종해서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정말 몰랐던 걸까? 근데 이 사건에서 사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그거예요. 조종만 했지 사실 내 손에 피를 묻힌 적은 없잖아요. 살인은 자신이 한 짓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고 또 하고 네. 또 하고 한 거죠. 맞아요. 이 사건에 제일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준코한테 딸이 셋이 있었거든요. 준코가 검거됐었을 때 첫째가 19살이었는데 첫째 딸을 살해할 계획도 메모에서 나왔대요. 와 설마 자기 딸까지? 공급 타려고 그냥 자기 딸까지. 말이 돼.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진짜 미친네. 이제 19살이니까 보험금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데도 큰 딸은 죗값을 덜 받게 하려고 끝까지 애를 썼대요. 야, 진짜 분노한다. 정말 분노해.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죽일 계획을 돈 때문에 그 보험금 때문에. 준코의 진짜 분노 유발은 끝이 없습니다. 이 넷 중에 유일하게 항소한 사람이 준코였어요. 2016년 3월 25일 56세의 나이로 일본의 5번째 여성 사형수로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죗값은요? 미유키는 무기징역, 이 히토미는 자수해서 감경에 사유가 되니까 17년, 카즈코는 공소 기각이 처리됐어요. 공소기각이라면 설마 죽었나요? 맞습니다. 1심 판결을 받기 전에 자궁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벌 받은 거지 뭐. 나 딸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그 메모는 너무 충격적이다. 소름이에요.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이 있는 소시오패스예요. 나르시시즘. 그게 이만큼 위험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비뚤어진 욕망과 욕망 때문에. 욕심이죠. 내가 일본까지 가져온 게 있어요. 뭐예요? 짜잔. 뭐예요 이게? 아, 맨날 혼자만 이렇게 좋은 거 드세요. 이거. 뭐예요? 식이섬유죠. 이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 고기나 찌개 이런 거 많이 먹다 먹죠. 보니까 야채를 잘 안 챙겨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채는 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아, 정말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배합이 중요하거든요. 여러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한 알로. 하나로 농축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거 하나를 먹어보세요. 이 정도면 거의 약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여행 다닐 때 그 액체 넣어갖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이건 액상이 아니라 알약이라서 소지하기가 편해요. 식이섬유. 저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저 먹여주려고? 에이, 아유, 얘기되지.